제 이름은 임정혁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오산 세교지구의 하울교회, 하나님께서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하울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됐어요. 이제 3년째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교회예요. 어린이 청소년 전문 교육이다. 교육 목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남성이긴 합니다만 전국이 그 석사하고 박사를 여성 신학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교육 쪽은 기존 그 사회에서 더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를 1년에 300여 곳 이상을 방문을 해요. 기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 가려고 1년에 100여 곳 이상 방문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 지금 교회, 여러분은 우리 성북교회를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서울 쪽에 계시고, 저는 이거를 전국을 다 다니면서 봐요. 그러면 교단별 그 특징도 다 보이고, 한국 교회의 수준이 한눈에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요, 어떤 모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있었냐면, 그 고등부에서 이제 반주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반주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신앙이 좋은 그런 친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머리를 막 부러뜨리고 볼을 막 꼬집고 그 신체 일부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쁘게 생겨, 말도 잘한다, 반주도 잘한다고 하면서 넌 앞으로 우리 교회 귀요미야 하면서 그 신체 일부를 막 때리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소송 건에 오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네. 미성년자가 대상 성추행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법무부에서 강력범죄 예방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법 얘기도 오늘 좀 할 겁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 많죠.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오예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진행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 교사회인데, 교사예요, 이분이. 굉장히 젊고 어린 남자 교사입니다. 23밖에 안 먹었어요, 나이를. 군대도 안 갔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교사끼리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이게 어디 앉을지 이렇게 좀 안절부절 모르고 이제 안절부절 하니까 40대 초반에 A 집사님이, 제가 임시니까 그냥 임쌤이라고 해볼게요. 임쌤 이리 와, 내 옆에 앉아라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40대 중간에 B쌤이, 두 분 다 자매님이십니다. 피해자는 남자고요. 임쌤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임쌤, 내가 우리 교회 청운 그날부터 내가 찜했거든, 내 거거든,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A랑 무슨 소리,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해도 임쌤만 아들이 있어. 그럼 본인이 선택하게 하자고. 임쌤 선택해, 나야 B 집사님이야. 말 똑바로 해, 인생 피곤해지기 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안절부절 못하고 또 결정을 못하니까 A라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팔을 잡아다 끌고 옆에 앉혀놓고는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너 내가 찜했다? 또 이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명백한 성희롱이고요. 강제력까지 행해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라 이분이 차마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사 탈퇴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그만두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교회 회의가 느껴진다고. 이런 일들을 제가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진짜 별로 메일이 다 있어요. 자, 요거를 오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린이부 선생님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부 친구들 너무너무 예뻐요. 이 친구들 내가 안아서 뽀뽀하고, 우리 성북교회 지금 산타 행사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타 행사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해마다 12월 연말만 되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오면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산타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산타클로스가 보통 누굽니까?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선글라스 끼고 이거 수염 붙이고 이거 들고 오죠. 그 선물은 어디서 난 겁니까? 엄마 아빠가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산타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뽀뽀 안 하면 선물 없다, 협박합니다. 그 미국 같았으면 구속이에요. 어른이 선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아이에게 성행동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모양이고요. 집안마다 그런 사람 하나씩 다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설 오잖아요. 설날 되면 어느 집이나 애정 많은 큰아빠 하나씩 있어요. 활기찬 고모들 한 분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한테 세뱃돈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뽀뽀해봐, 뽀뽀 안 하면 세뱃돈 없다 협박하고 문 딱 하고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 문 열어줄게. 이런 분들, 진짜 걱정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미국 같았으면 전부 다 구속인데. 근데 이거를 법으로는 이걸 처벌하게 돼 있어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1.5배 가중처벌받게 되는데, 모든 집안에 하나씩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 교회마다 하나씩 다 있어 또.
그래서 오늘 그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저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뻐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없이 들이대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죠. 무한으로 오죽하면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가지고 야 오늘 점심밥에 돈가스 먹고 와 가서 제주도에서 새벽 1시 20분쯤 줄 서면 연돈 포방터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시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대단한 절제미 있는 사랑이에요. 무한하지만 절제 있는 사랑이에요. 절제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없이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그거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유 같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성희롱 같은 거 없다고 이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부천에 갔더니 모 고등학교 부장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가자마자 제가 부천대 교수다 보니까 그 부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많이 가요. 한번 갔더니만 어떤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우리 학교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성희롱 없다고 그 양반 성희롱하다 걸려 들어갔어요. 교생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A 교생쌤은 여기 앉아 성희롱 잘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앉고 B 쌤은 성희롱 좋아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앉아라 이 소리 하다 들어갔잖아요. 정직 3개월 공립학교라.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잘라낼 거는 쳐내고 아이들을 무한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건강한 방식을 찾아서 우리 성북교회 교회학교도 정말 부흥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큰 은혜와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에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명히 말씀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성별 상관없이 모두 하나라고 또 인종 상관없이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왜 얘기하냐면 성인지 감성 교육이잖아요. 일단 성인지 감성이 뭔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럼 이 성인지 감성이 뭔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이 성인지 감성 교육을 왜 지금 하게 되었는가부터 감을 좀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자매님이 형제님 우리 다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겠죠. 동정녀에게서 낳으셨잖아요. 그걸 뭐 고민하고 있어. 동정녀에게서 낳으셨는데 첫째입니다. 첫째. 예.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이제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여동생 또는 여동생들 또는 남동생 또는 남동생들 몇 명쯤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지? 예수님의 남동생은요 최소 4명으로 봅니다. 4명이 거의 확실해요.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예수님의 큰 동생 이름 야고부터 쭉 나와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한 요 4명이 예수님의 남동생인 게 일반적인 그 학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예수님의 여동생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여동생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봐요. 왜냐면 성경에 예수의 누이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은 이름을 알아. 이름 제가 말씀드렸잖아. 야고보, 유다, 시몬, 요한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여동생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여동생 얘기를 뺄 수가 없어. 별 쓸 마음은 없는데 안 쓸 수는 없어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유럽 교회 처음 만든 사람 이름 누군지 아세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색 옷감 장수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자색 옷감 장수가 아닙니다. 거상이요, 거상. 제주도에 가면 거상 김만덕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 김만덕이라는 양반이 엄청난 재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뭄이 막 몇 년 동안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 매일같이 몇십 명씩 죽어요. 사람 몇 명씩. 그러니까 김만덕이란 그 어르신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제주도민을 구원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 거상 김만덕 기념관도 있고 막 정조대왕이 불러가지고 금강산 유람도 시켜주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김만덕 이상의 인물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유럽교회 첫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거를 계속 넣기가 좀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만 써놨어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주의 은혜 그 자체가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썼냐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주면은 인간 MP3처럼 MP3 너무 옛날 사람 같구나. 갑자기 이거를 막 자동으로 막 녹음 어플이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군가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는 구약 시대는 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재산, 동산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많은 일반 남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 글씨를 쓸 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도 있고 뭔가 특권이 있는 사람만 이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남자가 썼겠어요? 여자가 썼겠어요? 전부 다 남자가 쓴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남성이 중심이 된 공동체 쓴 거예요, 그를.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이야기를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다 이해한다고 해도 다 이해할 저는 전공이 여성신학이에요, 여성학이에요. 그런데도 이해 못하는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새벽 2시에 내가 혼자 새벽 4시에 혼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혼자 걸어가고 있다가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전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님들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시내버스는 왜 변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난 이 버스를 탈 때 두려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 그죠? 이게 차이점이라니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난 심지어 막 박사 이 전공이야. 난 이걸로 박사까지 했어. 그런데도 모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하지 아세요? 생리대 체험 5일 해봤잖아. 내가 릴리안 5일 써봤잖아. 왜냐면 내가 너무 궁금해. 나 알 수가 없어. 생리통 이런 거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임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성의 어떤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에 생리대 체험을 5일을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릴리안 체질은 아니에요. 나 안 맞아. 나한테 안 맞더라고. 내가 그걸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좋은 느낌도 써보고 수면 감촉도 많이 해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석사과정 할 때 지금의 제 아내, 내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 사랑인 제 아내 우리 사모가 제 아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이제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이해 폭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받아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조금.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면 여성이 이 생리기간이 되면 정말 몸이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구나라는 걸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거를 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당시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그 파우치를 챙겨가지고 남자 당시로 들어가. 이게 지금 봐봐. 형제들은 못 웃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자매들은 다 알아. 파우치에다가 좋은 느낌 릴리안을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화장실로 가. 그래가지고 혼자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휴지통에 버리지도 못해. 옛날에 위생용품 수건도 없잖아. 근데 남자 화장실 생리대 가서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내 파우치에 넣고 다시 와. 그러면은 어디 저기 뭐 휴게소 화장실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살짝 버리고 오고. 그 후로요 제가 제 아내 생리기간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저기 어디 커피숍 가서 놀다 오라고 하지 집안에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한 게 뭐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고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감수성, 그 관점을 성인지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좁혀나가는 과정 또는 이 성인지 감성을 높여가는 과정은 성경 말씀을 더욱 통전적이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찾아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 유익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성신학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이 그거라니까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저 너무너무 몰라요. 이런 거대한 세상이 또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랑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 분명히 다윗의 자손 다 있어. 다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동생들 이것도 다 나왔죠. 그러나 누이들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런 거를 연구하고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것이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 계속해서 가보죠. 성인지 감수성 완벽하게 합의된 사전적 정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성별 불균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나 어떤 유불리함을 느끼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인지 관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남성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양성 모두,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제 석사 논문이 양성평등이에요. 제가 왜 그걸로 썼냐? 내가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 진짜 고달픕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남자는 좀 편하냐? 우리도 진짜 짜증나. 그런 느낌 받는 형제들 많을 거예요. 엄청 피곤할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방송 나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불공정까지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왜 남자한테 집을 요구하냐 결혼할 때 막 이런 얘기 막 하던데 그 말을 듣고 많은 남성들이 막 감동의 눈물 흘렸다고 그런 댓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가부장제라는 건요, 저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부장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 그 수렵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분명히 가부장제가 효력이 어떤 일정한 위력 내지는 효용성을 분명히 발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가치로 적용이 된 거겠죠.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 터치하는데 뭔 완력이 필요하고 스마트폰 터치해가지고 구글링하고 있는데 그거 무슨 막 우악스러운 막 근육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도 아니잖아요.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이터치 하이컨셉 시대에 가부장자는 아예 진작에 폐기처분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보면 가정주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이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게 뭔 말인지도 알고 그걸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면 나도 목사지만 진짜 답답한 경우가 많다니까요. 원래 그건 뭐냐면 바울의 패러디요, 패러디. 로마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규율만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격언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왜 막 유행어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요. 그거를 바울이 완전히 딱 패러디를 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해야 되는 거 그 뒤에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 거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전복시키고 혁명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하늘의 가치와 질서는 이런 로마의 그 가부장적인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고 이거를 전복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데 가면 5월달만 되면 하여튼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5월달만 되면은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고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해봐. 우리 형제님들 바로 이혼당하지. 반대로 남편한테 나 책임지라고 한번 해봐. 남편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맞지 않아요. 성경의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가 아니라 여성형이지. 지혜 소피아라는 개념이 여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육신은 남성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속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내지는 그분의 공생의 삶을 보면 이 모든 걸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넘어 초월하여 하늘의 질서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시는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여자하고 남자가 유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라고 해버리니까 로마에서는 뭐야 이것들 테러리스트야?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괜히 교회 다녔다고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전복시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와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핍박을 하는 것이지. 근데 왜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되냐? 우리나라는 삼종지도의 전통이라는 걸 막 따라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막 신분제도 이겨내고, 막 그 일제도 항거하고, 군사독재도 이겨내는데, 이 삼종지도의 전통은 변함이 없어. 교단을 나가도 다 똑같아. 그 삼종지도는 뭐냐?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면 아들을 따르고, 그랬더니 또 남자는 좀 편리한가 했더니 이제는 막 미치겠어. 집에 오면은 막 밥 차려달라고 막 쫓겨날 것 같고 막 지금 사랑의 부착 현빈인데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막 맞고 막 고조요 에미나이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그를 이 에미나이 꺼지지 않을래? 막 이렇게 이 후라이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또 깨갱해야 되고 그죠? 예. 서로 모두에게 굉장히 피곤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이 가부장자라는 패러다임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도 가부장자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다. 계속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 성폭력 등 관련 소송 심리를 진행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의 이 문제와 맥락을 이해를 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법률,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관점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요. 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근데 가해자는 이럴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우리 연인 관계였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 내가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강간당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입증당한 기준이 뭐였냐? 통상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했느냐, 거부사 표현을 했느냐,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성폭력을 검색을 하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말광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초딩들이 뭘 배우냐?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도와줘요, 번개, 파워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하죠. 100건 중 90에서 95건 이상이 거부사 표현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 그런데 마동석 오라버니 형님 같은 분 한 12명이 막 호랑이 두 마리가 막 으르렁 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와서 동생아 25만 원만 준비하지 않을래? 딱 이런 말을 했을 때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꺼져.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무장 강도가 들어왔어. 그 무장 강도를 바라보면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왜 앞에 우리 집이셔? 집을 잘못 그러셨네. 어떻게 두 손에 은팔찌를 좀 채워 들어볼까? 이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 왜 네가 이 말을 안 했냐? 너도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게다가 그 저항의 기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2000년 초 중반만 해도 가해자, 강간범의 머리끄댕이를 한 움큼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그 강간범의 살점이 내 열 손톱 안에 박혀야 돼. 이 정도가 아니면 다 좋아서 한 거라고 했어요. 강간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청바지는 남이 벗기기 어려우니까 본인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강간 피해자가 청바지 입으면 강간이 무죄가 나온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말 안 되죠?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되는 거예요, 그게? 말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이 성인지 관점을 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용을 할 때는 가해자에게 그 입증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오케이, 니네 둘이 합의했다고? 합의를 입증해봐라. 니네 둘이 사귀었다고? 사귄 거를 입증해내라. 그걸 못했다? 오케이, 넌 걸리는 거야. 이제는 관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희롱 성폭력을 상대의 거부사 표현이 있는데 들이대면 걸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대의 명백한 동의나 합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숙박업소 모텔에 갔다고 해가지고 성관계를 동의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키스를 동의한 건 아닌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이랑 키스를 했다고 해도 성관계를 동의한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개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첫사랑하고 첫 키스를 할 때 허락받습니까? 네, 허락받으세요. 허락받으세요. 내가 드라마 이따 보여드릴게. 요즘은 드라마도 다 허락받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여드릴 건데 그건 좀 뒤에서 보고 이제 허락받으세요. 녹취합니까? 녹음 녹취해도 돼. 그거 더 좋아. 네. 근데 조금 키스하는데 잠깐 녹음 들어갈게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빠이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한 2시 20분쯤 알려드릴게요. 미리 얘기해줬더니 중간에 막 가시더라고. 그래서 2시 20분쯤 알려드리는 걸로 계속 가보죠. 이제는 입증 책임,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면은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린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 성이란 건 은혜의 선물이죠.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책에 2과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플라나리아처럼 된다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플라나리아로 만들어서 자가생식이 가능하도록 내 팔뚝을 뚝 튀어가지고 또 다른 데가 만들어지도록 하지 왜 여성과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까? 그냥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큰 생명을 담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이란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말하길 성이란 것은 삶을 이끌어나가는 추동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지가 그렇게 한 말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에너지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거나 또는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인 건 분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잘 써야 돼요. 이거를 잘못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범죄자들이 이제 다 그런 거죠, 보면은. 하여튼, 이 은혜의 선물인데,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이걸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가부장자 같은 패러다임 이걸 막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종교라는 권위와 미디어와 관습에 의해서 공고화되고 이것을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2번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겨우 한국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한참 전부터 했던 건데, 미국만 해도요, 미국 연합장로교만 해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그 아주 강화된 이 교육 코스를 이수하지 않으면요, 캐나다만 해도 목회자 자격유지가 안 돼요. 심지어 우리 교단도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막 시작해. 제가 막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거 된 교단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 기장이 제일 낫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기장이 가장 나은데 이제 우리 기장도 걸음마도 안 돼. 지금 기어다닐 수준도 안 돼요. 지금. 획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말은 제가 열심히 회의는 다니고 있어요. 예.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기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자가점검 리스트를 가져왔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해본 결과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떠오르는 그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너 막 이러더라고. 집사 임집사네 막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평가하세요. 이게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내 남친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 부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가정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 지적질 하지 말고 본인만 판단하세요. 1번 나도 모르게 상대의 몸의 전체를 훑어보고 있다. 인사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2번 칭찬이나 격려를 하다가 상대의 신체에 나도 모르게 접촉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웃을 때 옆 사람 폭행하면 어머 어떡해 정말 이런 분들. 자, 지금 막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 나오기 시작했네요. 규모 6.5짜리 지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자, 3번 동료의 미모와 몸매를 직접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부장님, 집사님, 선생님, 와 다이어트 하니까 와 라인이 눈빛, 이런 분들, 집사님 사장님 가셔도 되겠어, 회춘하실 것 같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밥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밥 먹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밥 먹다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실수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 같으면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저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마시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막 냄새 맡아서 막 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생긴 건 말술 들이키게 생겨가지고 술도 못 마시냐 이런 말? 말술 들이키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나 기분 나빠. 난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왜? 귀엽게 생기면 말술 들이키는 거냐? 난 나 이런 것도 잘하는데 말술 들이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등치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이런 말. 그거 실수 많이 해요. 지금 좀 당황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과천에 온 초등학교 때 저를 보면서 제가 20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번에 연계 강사님이 오셨네 그래요? 내가 백숙이야? 연계가 웬 말이야 지금 5호닥이야 내가 6호닥도 아니고 진짜 진짜 연계가 웬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교직원이어서는 2시간 수업을 초등학교는 90분 정도 하면 이게 가늠할 수 있어요. 거기는 단 1분의 누리도 없이 정확히 120분을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1분도 일찍 안 끝내줬어 내가 진짜. 내가 불쾌해가지고. 여러분은 제가 알맞게 마칠게요. 이거 칭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우리 좀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섹슈얼한 방식으로 칭찬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 집사님, 부장이 다이어트 하니까 밝아 보여서 좋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니까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쁘네 어쩌네 저쩌네 섹시하네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 보여주려고 다이어트 하고 섹시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성적인 섹심이 뿜뿜 과즙이 뿜뿜 뿜으려고 온 겁니까? 이곳에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온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온 거예요. 우리는 성적인 존재는 그 다음이에요. 주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왔고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 왔고 주님의 본대교를 섬기기 위해 왔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구별은 해야 되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성별에 따라 화장실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애초에 이 자리에서 섹심이 뿜뿜 뿜으려고 온 거냔 말이에요. 성별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의 사회적 존재를 성적인 존재로 치환시키면 이 사람의 존재를 가려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도 이게 교사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학교에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동 전문가로 행정 전문가로 뭐 회사에 내가 뭐 엔지니어로서 간 거지, 내가 거기에다가 내 섹시미 뿜으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성을 성적인 존재로 치환해버리면 이걸 우리는 이미 희롱의 단계에 들어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자녀, 은혜의 존재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주의 자녀, 내가 죄인으로서 은혜받고 용서받고 시기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슨 아시죠? 그 뭐 빤스 박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몸대 성전에서. 성민지 감성이 바닥이에요. 바닥아주 제로야 제로. 진짜 답답해요. 근데 보면은 뭐 우리도 뭐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 한 적 없냐고.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아우 야 예쁘게 진짜 그 유년부에 누가 진짜 예쁘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를 애들이 다 예쁘지 뭐 이쁘고 안 예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쁘지 뭐. 아 그래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땅 아래를 보세요. 육산 빌딩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야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뭐 그런 것이지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설픈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할 성적 언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성별 혐오적 표현이 자연스레 나올 때가 있다. 아 이런 김여사가 이런 한남이 이런 거 있죠. 한심한 대한민국 남자 이런 있죠. 운전 미숙자 얘기하는 거죠. 김여사. 아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 운전을 잘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게 뭡니까? 빨리 가고 주차 잘하는 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운전 난폭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망률을 보면은 10만 명당 운전자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은 운전석춘 김 여사님보다 운전자라는 김 사장님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이거 개념을 바꿔야 돼요. 김 여사님 한나면 이런 말은 참 조심해야 될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성별 중립적 대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따가 제가 몇 개 문제 보여드려 볼게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유모차. 유모차가 뭡니까? 젖먹이 아이 엄마차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유모차에 애기가 타고 다녀요? 애기 엄마가 타고 다녀요? 애기가 타고 다니죠. 근데 왜 유모차라고 합니까? 유부차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유부차? 유부초밥도 아니고 유부차. 너무 썰렁했죠? 죄송해요. 아 진짜 밥을 많이 먹었나 봐. 유부초밥이 웬 말이야. 아 진짜. 유모차로 뒤에 거 삭제해 주시고요. 터치해서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애기들이 타는 차들을 유아차로 바꿨어요. 그다음 앞바다리. 앞바다리가 뭡니까? 앞바다리 이렇게 앉으면 앞바다리죠. 그 엄마다리 뭐예요? 이렇게 앉으면 엄마다리예요? 그렇게 골반 틀어지니까 생리통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지금 40대 여성인 경우에는 초경 평균 연령이 14.5세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경 평균 연령이 11.98세입니다. 5학년에서 6학년에 아마 여기 계신 대학생 여성 선생님들은 5, 6학년 때 아마 생기 시작한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여중고생의 58%가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그 중에 16.4%는 죽을 만큼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엄청 해먹고 있어요. 지금 20대 여성 선생님이 생리기간이 돼가지고 진짜 죽을 만큼 아파. 그래도 내가 진짜 너무 아픈데 숨도 못 쉬겠는데 힘들게 그냥 내 몸을 억지로 그냥 막 끌고 교회에 왔어. 그러다 보면 아파가지고 나도 그렇게 인상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보고 웃어라 빨리. 은혜가 안 되잖아. 너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뭐냐? 진짜 왜 그래? 막 이런 분들 연애할 때도 보면 막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왜 인상 써? 화났어? 삐졌어? 얘기를 해줘. 왜 얘기를 안 해줘?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네 감정만 감정이냐? 나는 무시하냐? 이게 커플이야? 이게 사랑이냐고. 이런 게 성인지 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파. 이유가 없어. 그냥 아파. 그냥 얼마나 아프냐? 죽을 만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청소년부랑 5, 6학년 수련회랑 여름성형학교 프로그램 하는데 전부 다 워터파크 집어넣어요. 그거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내가 생리대처럼 5일 해보니까 위생용품을 차고 수영을 한다? 됐거든요. 사양할게요. 그런 수련회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그런 수련회면. 남자애들도 덩치 큰 애들 있어요. 좀 부끄러운 많은 애들. 이런 애들 워터파크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수련회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지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이 수련회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친구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편하게 올 거 아닙니까? 마음 열고 안심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까지 연결해보죠. 여기 꼭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특히 청년부 그 바닷가라도 가면 어떻게 해요? 자매님들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맨날 잡아다 물속에 집어던져. 그럼 본인이 위생용품을 안 찼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나처럼 한 5일만 차봐. 그리고 수영장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은 와 진짜 인생은 실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또
숯불구이를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 보고 맨날 숯불 좀 구우라고 그래. 그러면 저처럼 제가 팔에 털이 많아요. 나처럼 팔에 털 많은 사람은 숯불 굽는 게 진짜 짜증나.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구우려고 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내 팔이 막 타들어가. 내가 90kg인데 막 그러면 살짝 고기 익는 냄새 나거든요. 근데 맛있어. 심지어 냄새가. 내 살이 탔는데 아픈데 꼬르륵 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짐을 나를 때도 교회마다 건장한 자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장 왜 찔려고 그래? 건장한 자매님들이 좀 드시면 되지. 좀 저처럼 연약한 형제님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줘야죠. 이런 사람들도 놀림이다 별명으로. 또 건장한 자매님들 보면 별명이 헐크, 괴물, 조폭마누라, 불꽃남자, 상남자, 원더우먼, 피오나 공주 그러고, 또 연약한 우리 남학생들 보면은 젓가락, 뼈다귀, 미역줄기, 바람인형, 빼빼로, 국민약골, 멸치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성인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성이. 네, 건장하시죠? 네, 자, 계속 갑니다. 이런 대안을 얼마나 알고 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곰새말입니다.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혈관계 질환에, 루마티스 관절염에, 동맥경화에, 고혈압에 당뇨 오는 거 아니에요? 엄마 곰이 날씬할 이유가 뭐예요? 엄마 곰이 날씬할 이유가 단 일도 없습니다. 엄마 곰이 건강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성북교회 선생님들은 다이어트 할 분이 한 번도 안 계셔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자,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웃으면 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이어트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이어트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자, 알려드릴게요. 제가 90kg인데 저는 다이어트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제 기준에서 다이어트 할 사람 딱 세 부류예요. 첫 번째, 성인병이 있거나. 두 번째, 신발끈을 묶는데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손이 안 닿아. 세 번째, 내 턱살에 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힌 적이 있거나. 요러면 다이어트 해야 돼. 나머지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나 보니까 지금 한 명도 없구만 지금은. 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자, 요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연상연하 커플. 연상연하가 뭡니까? 동갑내기 아니면 다 연상연하 커플인 것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같은 남자가 나이가 같은. 안 그래요? 다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김희철, 모모 연상연하 커플이죠. 둘이 진짜 대박. 와 어떻게 어쩔 이거 실화임? 왜야? 진심? 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평소 말투가 이러니까. 그거 다 연상연하 커플이죠. 그런 거 많다니까요. 뭐 신랑 신부 입장 뭐 이런 것도. 신랑 신부 입장 어떻게 바꾸면 평등할까요? 신부 신랑 입장 이러면 평등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논쟁이 신호등 논쟁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 신부 신랑 입장, 남녀 평등, 연한 평등, 그럼 평등해져요? 탁 떠오는 소리. 신호등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신호등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저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에 그려져 있는 사람 중에 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머리 짧은 거 외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성별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남자라고 생각하는 급진적인 단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를 그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긴 생머리에 원피스 입은 여자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원피스를 입으면 긴 생머리 김경호? 노홍철? 이런 이게 왜 여자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인권단체에서 니들만 사람이냐? 노인은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려놨더니 이번에 아동인권단체에서 애들은 무시하냐? 그래서 어린이 둘을 그려놓으니까 이번에 장애인권단체에서 장애인은 무시하냐? 그리고 휠체어 탄 여성과 남성을 그려놓으니까 이번에 동물보단체에서 동물은 무시하냐? 그리고 강아지를 그려놨더니 이번에 반려묘단체에서 고양이는 무시하냐? 그리고 고양이를 그려놨다니까? 이게 신호등 문제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 논쟁이. 저도 그 논쟁에 참전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황당하죠. 이제 이런 게 잘 모르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 신부 신랑 입장한다고 평등해진 거 아닙니다. 남녀 평등, 연하 평등하다고 평등해진 거 아니에요. 제3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자로 남자를 넘어 사람으로서 서로 함께 윈윈하고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는 게 양성평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 가지도 못해요. 양성평등도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남녀평등, 연하평등 안 하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랑 신부 입장을 신부 신랑 입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부부 입장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아빠 다리도 엄마 다리가 뭐냐고. 엄마 다리 이런 엄마 다리냐고. 아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똑바로 앉으라고 아빠 다리로 앉으세요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어린이집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앉으라는 뜻으로 처음에 국립국어원에서 바른 자세로 수강을 했어요. 근데 바른 자세라고 했더니 다리 모양이 안 살 때 이렇게 앉는 자세가,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으로 제시한 건 나비다리로 앉으세요 그러세요. 나비다리로 앉으세요. 허리 펴고 나비다리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런 대안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6번 상대의 거부사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진짜 손 내리라고 진짜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내가 사과할게 하는 게 상식적인 리액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 내리라고 딱 그러고 오 고친 매력이 있어 살아있구먼 이렇게 말해요. 이게 6번. 이런 남친들 많습니다. 이런 부인들도 많고요. 하지 말라면 그만해야 되는데 막 들이대요. 7번 연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고 간섭한 적 있다. 내 남친과 여친의 스마트폰 패턴을 풀어 카톡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내 여친이 전화를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커피숍 가는 길이야. 그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입고 왔어? 나 오늘 똥머리하고 청치마 입고 스니커즈 신고 깔끔하게 하고 나갔어. 그래? 당장 옷 갈아입어.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넌 내 눈에만 예뻐야 돼. 이런 거 이거 친데레 아니에요. 나쁜 남자 아니에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연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전형적인 성희롱입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는 대리폭력이에요. 반대로 여친이 남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랬더니 부재중 전화 37통 들어있고 이모티콘 50개 넣어놓고 자 이런 거. 자 전화를 했더니 어디야 나 삼각김밥 먹는데 그래? 삼각김밥 먹는데 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냐? 영상통화 돌려봐라.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요겁니다. 8번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이 바닥에서 14년 있었거든요. 단 한 건도 불합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중에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에서 기자들이 그 단편적인 얘기만 갖다 놀아가지고 오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곰탕집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 이런 게 대표적인 이 기레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범죄를 판단할 때는 제가 아까 동의와 합의 허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없이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발적인 사건들은 징역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고의성이나 어떤 우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스쳐 지나간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의도가 담긴 것 어떤 장면이 포착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법영상 분석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쭉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을 뻗었다 당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 이미 의도성을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진술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술 안 마셨다고 하는데 술 잔뜩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팔을 뻗었다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접촉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막 해요. 그럼 법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직한 말을 계속하는 아이하고 말이 계속 바뀌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누구의 말에 더 신뢰성을 주겠습니까? 법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이 이미 포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탁 잡고 당기는 게 느낌이 다릅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면 grab, 움켜쥐었다는 말이 이렇게 탁 잡고 챙겨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위력이 행사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법상 위력이 행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징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스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의도도 분명하고 접촉도 확실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고 합의가 되지 않고 이러면 징역이 나오는 겁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게 오해예요. 제가 조금 내막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억울한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를 들어 김은국 아저씨 보세요. 김은국 씨도 강간범으로 고소당해가지고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그랬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무혐의 나왔죠. 무혐의. 이진욱, 탤런트 이진욱 씨도 보세요. 천하의 변태라고 그랬는데 무혐의 무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처리된 그런 건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특별히 대단히 삼석 이런 게 아니고 큰 정치적 이런 게 아니고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오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적어도 제가 14년간 이 바닥에 있는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에 성희롱이 발생할 일 없다. 자, 이 9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개쯤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쯤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두세 개는 다 있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0에서 3개까지는 보통 일반 수준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이런 교육 잘 받으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평범한 분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요. 4개에서 6개면 주의, 경고 단계예요, 이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말실수, 행동 실수할지 알 수 없는 분들이에요. 7개에서 9개는 고위험군이에요. 이런 분들이 연인이다? 저는 진지하게 이별을 권고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정폭력 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남편한테 폭행당해 사망한 부인이 200명이 넘어요. 재작년에. 반대로 부인한테 이제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남편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하면 또 좋아집니다. 공부하고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계속 넘어가 보죠.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아직도 여자는 어떻고 또 남자는 어떻게 한다는 식의 고정된 성 역할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이 적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난 너무 뚱뚱해서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인기 애니메이션인 뽀로로의 한 장면입니다. 여성 캐릭터를 예쁘고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데다 요리를 잘해주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 됐다. 여성을 전통적 관념으로 묘사하는 만화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이 최근 3년간 EBS에서 방영된 만화 시리즈 35개를 분석했습니다. 건강해지는 건 물론 23개 시리즈에 남녀 성역할에 관해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과 설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꽤 인기가 있는 4개 시리즈를 놓고 봤더니 연약하기만 한 여성을 남성이 도와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부부간에도 엄마는 늘 아빠에게 존댓말을 쓰고 육아 역시 엄마 몫으로 표현됩니다. 그 양적인 불균형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성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돕는 그런 역할, 예뻐 보이려고 한다든지.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자가 주인공이면 좋은 것이고 남자가 주인공이면 나쁘다, 이런 지금 편협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따라서 주인공도 하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고정관념으로 딱 국한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1번, 원래 이런 데 나오면 다 남자가 하는 거야.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여자들 가만히 있어, 남자가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숯불 구워가지고 숯불 피워가지고 삼겹살 거 되게 싫어한다고. 제 아내가 다 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충남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서 농군의 딸로 태어나 운전을 트랙터로 배우고 삼겹살 먹을 때 손도끼를 광에서 꺼내와 장작을 패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결혼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개를 무서워해요. 제가 세상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인데 개는 무서워요. 왜냐면 7살 때 노란색 우비를 입고 태권도장을 걸어가는데요. 저희 옆집에 아롱이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이 아롱이가 이름은 예쁜데 도사견이에요. 도사견 아세요? 도사견? 투견 있잖아. 이따만한 애들.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그런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제 도복이 다 찢겼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짱돌 들고 와가지고 그 개를 때려잡았어요, 그날. 그날 이후로 제가 막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보더콜리 이런 애들, 막 치어, 막 푸들 이런 애들, 출산 맞은 애들. 얘네를 보면 막 심장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친이었던 지금 아내하고 성남에 가면 율동공원이라고 있어. 그 번지점프 하는데 거길 갔는데 반려견 동호회에서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숨도 못 쉬고 막 괴로워하니까 자기가 잠깐 기다려, 내가 정리할게, 딱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왜 걔 목줄을 안 하세요? 제 남친 불편하면 안 보여. 불법이잖아요. 빨리 목줄. 자기가 거의 끝났어. 이거 이 여자라면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 여자라면 날 믿고 맡길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제가 프로포즈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연애도 제 아내가 사귀자고 했다니까요. 우리 한번 사귀어볼래?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턱을 12.6도 정도 들고 한마디 했죠. 한번 생각해볼게.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달만 사귀어볼까? 하다가 1년 사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애 셋 낳고 잘 살잖아요, 지금. 한번 고민해보세요.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성북교회는 올해 수련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은 자매님들이 피우시고 오이는 형제님들이 깎아보자. 알겠죠? 자, 화이팅! 네, 건장한 자매님들 자원하는 심령을 하세요. 저같이 저는 어떠한 형태의 오이든 정확히 12등분을 낼 자신이 있어요. 저는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자, 그 다음에 곰새마리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집은 곰새마리 노래를 엄마 곰은 씩씩해, 아빠 곰은 귀여워,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집은. 네. 그 다음에 청소는 여학생, 지몽기기 남학생 같이 하자, 협력하여 하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회장은 남학생, 회계는 여학생. 여자라면 꼼꼼한 겁니까? 저희 집 살림은 제가 합니다. 저희 집 가격 다 제가 해요. 밥도 제가 해요. 심지어 살림의 60%를 내가 해. 아침도 제가 하고. 여상연합 커플 말씀드렸고요. 퀴즈 한번 가보죠. 유모차 말씀드렸어요. 유아차. 저출산은 요즘은 저출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레이싱걸 한번 가보죠. 레이싱걸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레이싱 보이는 아니겠죠? 레이싱 밴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중립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이싱걸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레이싱 모델. 너무 잘 맞추네. 패스, 레이싱 모델. 효자상품 이걸로 갈게요. 효자상품.
효자 상품 뭐로 바꾸면 될까요?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 맞춘 분 요거 하나 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네, 이거 여러분이 못 맞출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 정말 인성이 바르신 분이군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언어는 존재의 일부라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나의 가치관과 인성이 배기는 것입니다. 정말 효심이 가득한 분이시네. 정말 멋집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고요. 네, 다른 분 효자 상품, 효녀 상품 아니에요. 또 그거 말하려고 했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효도 효녀가 아닙니다. 힌트! 지금 다들 굉장히 당황하는 눈빛이셔가지고 힌트 드릴게요. 힌트. 효도 상품이란 건 뭐냐면 효자 상품이란 건 효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물건이 가장 많이 팔려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 근데 효녀, 효자, 효도 다 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를? 손 들고 한번 손 들고. 네, 틀렸고요. 네. 대박 상품. 대박 상품. 국립국어원에서 대박.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인기 상품. 우리 선생님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하나 보낼 테니까 인기 상품, 인기 상품. 자, 그 다음에 앞바다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비다리. 신랑 신부 입장은 예비부 입장. 미혼, 미망인. 미혼이 뭡니까?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거죠. 결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가 미혼이라고 하죠. 미망인은 뭡니까? 미망인은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뭐라고 바꾸냐면 비혼 또는 고 누구누구 씨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는 여러분이 결혼 다 하시면 좋겠어요. 결혼한 분들도 행복하시면 좋겠고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이거를 자꾸 강요하지 말라 또 이런 추세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미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자, 처녀작 처녀비행 이게 뭡니까 이거는? 처녀, virgin, 성경험이 없는 이런 뜻이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첫 작품, 첫 비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수련회 예산 같은 거 짤 때 보면은 야, 그 돈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고 빼도 박도 못한다고. 이거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 돈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그 돈이면 성매매까지 하고도 돈이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떡을 치고도 남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로 목사님 진짜로 떡을 친다. 아닙니다. 그 은어예요. 많은 분 아시겠지만 좋은 표현 아니고요. 빼도 박도 못한다 뭐냐면 간통의 성립 기준을 은어로 표현한 건데 간통죄를 잡으려면 옛날에 지금은 법이 폐지돼서 이건 따지지 않지만 옛날에 어땠냐면 두 사람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간 걸 잡아도 간통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옷 벗고 누워있어도 간통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키스를 하고 있어도 간통이 아니야. 성기가 삽입된 순간 딱 잡아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진 한컷 찍을게요. 간통, 유죄, 땅땅땅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딱 주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성기를 삽입하지도 또는 분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거죠, 요즘은. 그리고 유식한 말 많잖아요. 이거 유사한 사자성 뭐 있습니까? 사면, 초간이, 진태, 양난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유식한 말 쓰지 뭐 이런 말을 써.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체크리스트 7개를 준비했어요. 1번, 임원, 교사의 성별 비율은 적절한가? 제가 이제 전도 생활도 오래 하고 부목사 생활도 하면서 제가 교육국 담당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 합니다. 개척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제가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성별 비율이에요. 임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7대3은 나와요. 비율이. 여성이 70이면 남성 30 또는 60대 40은 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양한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어느 성별이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 집단이든 간에 한 그룹의 비율이 30%를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 교사의 비율이 30%가 안 되면은 남성의 관점이 반영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의 비율이 교사 임원의 비율이 30%가 안 되면 그 여학생들의 요구치가 반영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도 보면은 여성 목회자, 여성 장로 이런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청년 비율 이런 것도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안수 자체가 불어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건강성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비율은 아무리 못해도 7대3이에요. 제가 화성시 선거충위원이라고 아까 그랬죠. 왜 제가 화성시 선거충위원이냐면 남자 중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산 시민인데 화성시 선거충위원이에요. 30%는 맞춰야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5천만 원 이상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철저하게 미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요즘 뭡니까 저 아파트도 그렇고 뭐 육교도 보면은 그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달려있죠. 처음에 그 주장한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제가 경기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컨설턴트였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왜 경사를 안 만드냐? 그러면 유아차나 그 휠체어 같은 장애인은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하냐?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 주장한 게 저희들이에요. 이게 10몇 년 된 얘기입니다. 벌써 이게. 그 다음에 가로등 색깔 바꾸는 거. 노란색 불빛이 아니라 하얗거나 푸른빛으로 바꿔놓으면은 범죄 발생률이 뚝 떨어져요. 그거 하는 거. 요즘 여러분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가보시면은 놀이터가 어디 있냐면 옛날엔 아파트가 있으면 놀이터가 아파트 구석에 있어서 애들 시끄럽다고. 근데 거기가 자꾸 범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 범죄 예방형 도심설계 기법이라고 해서 이걸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한 겁니다. 아동을 위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가 아파트 한 가운데 있어요. 사방을 다 뚫어놔가지고 범죄에 계속 감시망 또는 그 안전망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예산 계획을 짜고 할 때도 우리 임원들이랑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학생들이 볼 때, 남학생들이 볼 때 또는 동생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를 계속 상의를 해봐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제가 못 보는 게 있으니까 어린이들의 관점을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계속 내가 아까 밥 먹으니까 지금 계속 밥 생각이 나는데 내 밥도 내가 진짜 할 말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도대체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하고 애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밥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먹고 반찬이 나오는 교회가 몇 개나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안 나오면서 애들이 오길 바란다? 그 말이 돼 그게? 작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 애들이 무슨 그러고는 애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진짜.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를 하면은 반찬 메뉴를 어른도 좀 먹어야 되니까 하나는 저희가 정하고 3개는 애들이 정해요. 회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은 이제 신년주일이라 이제 떡볶이 해먹는데 매달 삼겹살 40인분, 곱창, 막창 40인분, 뭐 이런 거 맨날 비빔면 40인분. 이제 저희 애들이 한 20명, 30명 모이지만 밥은 40인분을 먹거든요. 그럼 순대볶음 40인분. 이제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또 해야 돼 이거. 또 이거 막 해야 돼. 간식 호떡 40인분, 호빵 40인분. 이걸 계속 해야 돼 또. 아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한 걸로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어른도 먹어야 되니까 어른도 하나 고르게 하고. 그리고 유치부 애기들은 글씨를 못 읽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메뉴를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붙여줘요 제가. 그럼 유치부 친구들도 내가 오늘 뭘 먹는구나 기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유치부 애들은 당연히 엄마 손 끌고 엄마 손 잡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 크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6학년까지 나오는데 중학교 가면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 내가 뭘 먹는지,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하는지, 이 교회 오면 내가 뭐가 좋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성경책 보니까 글씨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를 왜 오냔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성별 비율 교사 회의할 때 교사만 회의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같이 껴야 돼요.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 학교 살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너무 잘 돼. 부흥이 너무 잘 돼가지고 힘들어 이제.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 부흥이 좀 덜 되면 좋겠어요. 애들이 앉을 데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부흥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부흥기도 안 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지금. 부흥 너무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교사도 없지 어른도 없지 애들만 오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월세를 구할 수도 없고 진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꼭 애들 회의할 때 꼭 참여시키세요.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유치부 친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셔야 돼요.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회의를 해보시고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면은 그건 회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서 간 협력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뭐 중고등부 있긴 하지만 이 부서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치부부터 이제 청소년부도 올해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와도 온 가족 예배를 같이 들어요. 저희는 활동은 따로 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늘 같이 합니다. 저희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때 전도사님, 목사님 중요해요. 애들 설교하는데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 저는 딱 5분에서 10분이에요. 5분 하면 제일 은혜로워요. 심지어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저희 할머님이 연세가 90이신데 권사님이시거든요. 5분 설교했더니 은혜가 충만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자훈련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 교단 교재는 그래도 다행인 게 여성 리더십이나 양성평등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 지금 서점에서 그 교회학교 교재, 제자훈련 교재를 막 선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여성 리더에 대해서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육을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양성평등하게 배워야 한다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성별 구성이 어느 정도는 좀 구색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일방적인 어떤 한쪽 얘기만 나오는 거는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아이들을 따로 이제 임원들을 따로 시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교회 봉사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회장은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극복되면 좋겠고요. 교회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못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교육도 여러분이 충분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사이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 대처법 알고 있어요? 매뉴얼 있습니까? 내가 걱정이라니까요. 지난 작년에 저희 교회 개척일에 최대 위기가 한번 닥쳤어요. 그게 언제였냐? 작년 9월에 5학년 공성배라는 남자친구와 5학년 권소희라는 친구가 둘이 커플이었는데 100일을 넘게 사귀었는데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성배파와 권소희파로 양분되어가지고 저희 교회 개척에 최대의 위기였어. 근데 폐교할 뻔했다니까. 애들이 다 떠나가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저희 애들이랑 몇 명만 있고 못쏠들만 좀 나오고 정말 위기였어요. 근데 불행하게 된 게 뭐냐면 그 8월달 애들 수련할 때 제가 성교육을 시켜놨어요. 그 이성교제 관련된 교육과 이런 이별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쫙 교육을 해놨더니 애들이 그래도 2-3주 있다 다 컴백하더라고요. 다행히 권소희도 돌아오고 성배만 안 오고 이제 성배만 교회를 나가고 탈퇴를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배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올해 부활절에 작년 부활절에 성배, 그러니까 재작년 9월달 사건이고요. 작년 부활절에 우리 성배가 계란 먹고 싶어서 또 컴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마침 성배 꼬시려고 서울에도 한번 가고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소희하고는 잘 정리가 되고. 근데 이게 사랑과 전쟁이라니까. 약간 권소희의 절친 김하율이라는 애가 있는데 성배가 하율이랑 사귀더라고요. 야, 니네 헐리우드냐?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 꼭 애들 성격을 미리 시키세요. 이별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면 이게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초딩들도 좀 많이 사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3년 중에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하거나 지금 연애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46%고요. 중학생은 36에서 37% 정도가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하는 걸로 나옵니다. 놀라운 건 초딩이에요. 초딩은 41%예요. 41%. 중학생이 36%인데 초딩이 41%야. 대단하죠? 그래도 6학년 친구들 중에 머리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은 서울 명동에 갔는데 머리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어. 다 6학년. 예. 삼선 슬리퍼 신고 나오는 애가 다 6학년. 자, 삼선 슬리퍼에 보면은 모나미 153 불펜으로 나이키 마크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다 6학년. 예, 그래 이런 친구들에서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는 개념으로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육도 해보시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은혜 가운데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이 성을 충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쭉쭉 가보죠. 요거는 종교별 성폭력 해놨는데요. 빨간 게 기독교예요. 이게 검은 게 불교인데 해마다 2배예요. 해마다. 그다음에 이게 천주교, 요 원불교, 천도교 이렇게 5대 종단 중에 우리가 최고입니다. 네. 정말 많죠. 성경은 이렇게 상대를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지금 저 기다린 거예요? 너한테 할 말 있어. 다음에 오늘 너무 늦었어요. 아니, 지금 얘기할 거야. 잘 들어. 너 사람 진짜 신경 쓰이게 해. 틈만 나면 엉기고 맨날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근데 너 그러는 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여지를 준 것 같다고. 그래, 우리 사겨. 나도 너 좋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친구들한테 말하기만 해봐. 바로 끝이다. 알았지? 되게 좋아하죠. 누나, 뭐? 키스해도 돼요? 안 돼.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게 상황 이런 거죠. 보라가 선우한테 고백했죠. 그래, 나도 너 좋아. 우리 사겨. 그러니까 선우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나 키스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딱 그러죠?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죠. 요 다음 주에는 보라가 독서실에 가요. 독서실에 가는 보라의 손을 선우가 남친이 딱 잡아. 그러니까 여친이 죽을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친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 우리 연인 사이잖아요. 연인끼리 손 한번 잡으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이 그래 목숨 걸어 임마 이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더라? 그냥 집에 가 그냥. 옛날엔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예배당에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이런 거 6.25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알아요? 방심해서요 하고 기습 뽀뽀하면 요즘 한 벌금 30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안 먹게 이렇게 맥락 없는 드라마 W 봤어요? 이종석이 한효주한테 물어보죠. 키스해도 되나요? 뭐 어색하면 말고. 그러니까 한효주가 내가 어색할 건 없지요? 왜? 그러니까 이종석이 그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효주가 돼요 하는 요 장면 잘 기억하세요. 동의합의허락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막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진심이 닿다 보셨어요? 유인나가 이동국한테 변호사님 뽀뽀해도 돼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이동국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인나가 아이 그래도요 하고 뽀뽀하잖아? 자, 꼭 기억하세요. 옛날처럼 또 남자만 들이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시대죠. 트와이스 보세요. 아, 내가 너 좋다고 팬시 하면서 막 라이킹 시그널 보냈다고 막 하기 쉐키 냈다고 막 사귀자고 하잖아. 러블리즈 아쭈 막 이러잖아요. 러블리즈 지금 우리 대청교회 우리 청년인데 러블리즈 제가 사랑하죠. 그래서 진이라는 멤버가 대청교회 청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름도 좋고 말이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동의합의허락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9가지 정도로 요약해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이 9가지는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 교회에서도 가장 흔하게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던 그런 사안들이니까요. 꼭 기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악수할 때 손바닥 긁기. 자, 어느 교회나 애정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 악수할 때 손바닥을 간질간질 들고 하는데 2007년도 국가인권위의 사례집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적절치 않아요. 저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손바닥 긁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담임 목사님 파와 젊은 집사님 파로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주동강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바로 앞에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제가 그렇게 그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타교단이에요. 하여튼 이런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 악수할 때 손바닥 긁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악수하는 예절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 만나고 할 때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 굉장히 근본 없는 악수를 하는데 이 근본 없는 악수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악수라는 거는 우리의 예절이 아니에요. 이건 서양 예절이죠. 나는 너를 해칠 총과 칼이 없다는 사인이 이게 악수라는 거예요. 이게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목례 예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악수 예절이 아니고 원래. 어쨌든 이걸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 군인들이나 그 이제 귀족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각종 전염병이니 뭐니 뭐 감염병 이런 문제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이렇게 한 3초 정도 악수하고 딱 내리는 게 요즘 에티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 겸손과 그 애정을 담은 그 문화가 박혀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쫙 그 국회의원 악수 있잖아요. 정말 근본 없는 예절입니다. 제가 에티켓 교육하러 직장 일반 회사도 가는데요. CS 교육 같은 거 하러 가보면은 이런 악수하는 분들 정말 센스 없는 거예요. 저는 안전만 생각하면 미국처럼 주먹 치면 좋겠어. 오바마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담임 목사님 이렇게 탁 하면은 조금 어색하긴 하겠죠. 약간 뻘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탁.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목리에 이렇게 하거나 악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손바닥에 좋아 이게 뭐 이게 웬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직원들 남성 직원 하나가 그 해외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러 출장을 갑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 씨 오늘 중요한 바이어 만나니까 옷 좀 뜨겁게 입고 나와 그래요. 이거 벌써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옷을 입으면 뜨거운 옷입니까? 핫팩 두르면 되는 거예요? 전기장판 리폼이라도 하면 돼요? 일단 냄새가 나죠. 이제 중요한 자라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성 직원들이다 보니까 숙소를 2개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누구누구 인터폰을 해가지고 누구누구 씨 내가 오늘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샤워를 하고 났는데 다리가 풀려서 옷을 못 입겠어. 나 옷 좀 입혀줘라고 얘기해요. 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공항 가는 고속도로에서 차 타더니 나 누구누구 씨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 외롭게 할 거냐고 너무 섭섭하다고 나 진짜 왜 그러냐고 나 정말 좋아하는데 하면서 손을 딱 끼고 손바닥을 긁으면서 좋아라고 물어본 거예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회사에 컴백을 해가지고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을 축소 은폐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그래요. 이런 걸 좋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게 안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합의금 준다고 합의하자고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가고 여성가족부도 가고 고용노동부도 가고 경찰도 가고 법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사례로 실린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날 이후로는 악수할 때 손바닥 긁고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베개 어깨 마사지 요구하기. 자, 애들 무릎에 앉는 분들 또는 애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는 분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의 뭉친 어깨를 풀어주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 그거 뭐 내가 왜 풀어줘요? 내가 안 풀어줘도 돼. 편히 눈 감으셔도 돼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냥. 그걸 왜 내가 풀어줍니까? 옆 교사의 뭉친 어깨가 걱정되면 비타 고백을 하나 주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염려되면은 바디 프렌드 할부금 한번 내주셔. 그럼 될 거 아니야. 뭐 걱정돼. 바디 프렌드 끊어주면 되지 뭐. 내가 그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어깨 주물다 많이 뭉쳤어. 이러다가 뭐예요 집사님이 진짜 내가 언제부터 진짜 오지랖이야. 이거 성희롱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괜히 오해받기 좋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애들 무릎에 앉히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무릎에 앉히는 거를 특히 중고등부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을 무릎에 앉히면 이거는 100% 오해받아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근데 애기들의 경우에는 유치부나 유아부 친구들 중에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코도 닦아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입도 닦아주고 이럴 때 있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교육행위의 범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애기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들 하교를 시킬 때 전부 다 이렇게 허그를 해서 보여요. 이렇게 다 안아서 보내는데 한 남자친구가 오늘은 안아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아하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선생님이 너를 2배로 사랑해 줄 거야 하면서 이 아이를 잡아 끌어서 볼을 내다가 볼터치를 부비부비를 해요. 신고당했죠. 바로 정직이죠. 왜 그렇게 나왔냐? 싫다는 아이의 의사를 무시했죠. 잡아챘죠. 위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 임명장 같은 거 주고 악수하고 수고했다 열심히 해라 토닥이는 거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임명장 주고 토닥이는데 팔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세요? 가벼운 통상적인 이런 접촉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오버해서 하면 문제예요. 팔을 잡고 가볍게 토닥여주면 되는데 이걸 갑자기 이러면 좀 이상하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허리를 감싸고 걸으면 되는데 갑자기 여친의 뱃살을 물컹. 와 인간 튜브인데 야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가 넘을 삼겹살 붙어있어. 야 예수님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에 저절로 뜨겠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오버예요. 친구한테 가볍게 이렇게 야 우리 가자 밥 먹어야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굳이 팔뚝살을 꼬집으면서 밥 먹어야지 이 덜렁살 어떨 거야 이 덜렁살 이 두턱 이런 거는 오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내가 교사로서 교육행위의 범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인가 또는 이것이 좀 지나쳤다라고 판단될 것인가 한번 구분해보세요. 제가 일반적인 기준을 좀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위력이 행사된다거나 이 아이나 또는 이 동료 직원,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는 남들 볼 때 그건 좀 문제인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라는 말을 이거를 무시한다거나 이제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무릎 베기를 하고 무릎에 앉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뽀뽀를 해요? 애들하고 뽀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유치부도 하지 마세요. 애들 뽀뽀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뽀뽀해서 애들 충치 없는 거예요. 내 뽀뽀 때문에. 내 뽀뽀 때문에 애들 매를 쏟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킨십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손발 닦고 샤워하고 다 갈아입고 그리고 애들 스킨십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가볍게 이렇게 막 이 정도만 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다 안 닦고 애들한테 막 뽀뽀하다? 그 위험합니다. 내 몸에 무슨 병균이 묻었을 줄 알고 그런 거랍니까? 교회에서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런 것도. 애들 뽀뽀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나이 상관없이. 자, 계속해서 가보죠. 칭찬한 다음에 머리 만지게 볼터치하게. 이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칭찬할 거면 그냥 악수하거나 그냥 비타오백 주고 끝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볼터치하고 아유 귀여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인데 거기서도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40대 후반에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20대 중반에 초임 발령받은 선생님한테 그 칭찬을 한다고 머리 팍 맞고 볼을 막 이렇게 꽂으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 귀염이라고 거의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걸렸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오해받기 좋으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볍게 악수하는 정도 이게 가장 좋아요. 아 수고했다. 요 정도 엄지척 요 정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 성적으로 놀리기 희롱하기. 제가 마상 깊게 입은 사건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 사건. 제가 팔에 털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학생회장 나와 딱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 팔을 쓰다듬으면서 여기 살아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내 그날의 그 마상을 지금까지 22년 전 사건인데 나 아직도 못 잊겠어. 그리고 제 친구 절친하나 얘 수염도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맨날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누나들이 와가지고 야곱이랑 에서가 걸어오나 맨날 이런다니까요. 22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친구 하나가 남자 선생님이 팔에 털이 많았더니 선생님 팔을 쓰다듬으면서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선생님 혹시 혹성탈출 출연하셨어요?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명백한 교권 침해죠. 애들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부장님들이 딱 나서가지고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걸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성희롱할 정도면은 선생님한테 할 정도면은 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짓을 다 해요. 이건 부장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하셔도 되는데 부장님이 정리해주기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냐 따끔하게 끊으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것이 잘못인 걸 깨닫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막 혼내고 욕하고 소리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적인 희롱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라는 거죠. 보통 보면 이런 성희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줘라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결혼 안에 애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 교회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난임과 불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아세요? 난임 불임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 계획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신혼부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거. 제 동생이 7년간 불임이었어요. 얘가 얼마나 씩씩하고 건강한 애냐면 KBS 공채 탤런트까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취미가 복싱이었던 애예요. 등산을 뭐 여기저기 했던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제 동생도. 지금 20살부터 39살까지 신혼부부의 12%가 불임이 또는 난임이에요. 35세 이상인 여성인 경우에는 26%가 난임이거나 불임이에요. 이거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나 난임 불임 환자 한두 명은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 어느 교회나. 근데 거기다 대고 결혼 안 하냐고 문제 있냐고 힘 좀 써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시면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동생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불임 판정 받았는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7년 만에 자연임신이 됐어요.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 가가지고 피 한 방울 세포 하나까지 바꾼다는 마음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더니만 자연임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제가 이 아이 때문에 1000번째를 들어가면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거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제가 몇 명을 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 큰 조카가 임신됐는데 우리 큰 조카 태명이 뭐냐면 그랜저였어. 그랜저. 병원비가 그랜저 값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랜저야 예쁘게 잘 태어나려면 큰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그랜저야 막 이랬다니까요. 그 난임 커뮤니티 가면은 그랜저만 벤츠만 소나타만 뭐 무쏘만 무슨만 다 있어. 그게 진짜 우픈 얘기예요. 이거는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심정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또는 결혼한 사람 있으면 축의금 두둑하게 주고 축복하고 특송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그게 매너예요. 괜히 가가지고 왜 소식 없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딸 둘 아들 셋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동상이몽 보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는 분 계시던데
센스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기혼자에게 사랑을 받기. 자, 학생과 사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이랑 절대 사귀지 마세요. 학생이랑 사귀고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사귀세요. 내가 만약에 어린이나 중등부를 교사를 하는데 애들을 보고 막 가슴이 뛰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바닥에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세요. 이게 특히 어린이부에 왔는데 어린이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막 싱숭생숭해? 요거는 병원을 좀 다녀오셔야 돼요. 아니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이나 쾌감이나 뭐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DSM-5 지수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성 도착증의 한 부류로 소아성애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보고 내가 막 설레이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는 이건 병원에 다녀오셔야 돼. 지금 이거는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하면 이분은 환자예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중고등부인데 그랬다? 그러면은 잠깐 쉬세요. 쉬시고 막 그 바람결에 이런 마음을 흘려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려 보내야 돼. 이걸로도 안 되면 사역을 잠깐 다른 부서 옮기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받고 나서 나의 어떤 마음과 또는 마인드나 나의 어떤 상황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 컴백을 하든가 해야지 그거 막 그렇게 끼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밥 먹고 고춧가루 2개 시키고 막 찐지목걸이 3줄 입고 막 머리가 이렇게 눌려있는데 어머 사랑스러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학생이랑 사귀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요. 이걸로 사귄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난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무슨 에휴 진짜 아직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 다 보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기혼자에게 사랑 고백하기. 자, 기혼자하고 비혼자가 사귀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귀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있어요. 함부로 나의 어떤 정조 정결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위기는 오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는 와요. 저희 연구소에 저희 한신경 연구소요. 저희 쪽에 믿음 좋은 안수지사님 부부들 많이 와요.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자비로우신 보살님 부부들 많이 오십니다.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위자료 땡긴다고. 이건 누구나 위기 온다니까요. 직장생활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은 좀 깔끔하네. 오늘은 좀 청순한걸. 오늘은 좀 댄디하네. 조금 괜찮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랫입술 깨물어. 약간 이럴 때 있다니까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결에 이 마음을 흘려보내시라. 그걸로도 안 돼? 40일 금식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대부분 다 정리되니까. 아시겠죠? 40일 금식도 못하면서 사랑이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금식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이냐.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란물 야동 보는 사람들. 믿기지 않겠지만 많아요 이것도. 학교 얘기 하나 해드려볼까요? 지난번에 지방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 담임선생님 하나가 1층에서 야동을 보다가 그 학교 6학년 여자애들 4명한테 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골 학교의 특징이 애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노는 애들인데 6학년 여자들 4명이 집에 갔다 학교로 온 거예요. 돌려고. 근데 선생님이 야동을 봐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교실 1층에 화단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카를 찍어. 이렇게 몰카를 찍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아저씨 우리 학교에 변태 있어요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징역 1년을 받고 퇴직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은근히 야동 보고 특히 중고등부 애들 중에 보면 야동 푼본 공유하고 파일 공유하고 몰카 찍고 이런 애들 꽤 있습니다. 몰카 도둑 촬영이죠. 5년 이하의 징역도 3천만 원이 벌금인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건 모두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거는 적발을 하셔야 돼요. 적발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분명히 선생님과 부장님과 목사님과 이거는 면담을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변태이고 죄인이냐? 전 그렇게 또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분명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애들을 경찰로 보내는 게 목적이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지금 경찰로 보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임질 건 책임지지만 이 아이들의 전인격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회식 때 억지로 옆자리에 앉게 말씀드렸고 도둑 촬영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안이 교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꼭 이걸 기억하세요. 1번.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학교 직원이든 회사를 다니시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친구든 누구든 간에 내가 어떤 성희롱이나 범죄 피해 사실을 상담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녹음을 꼭 하셔야 돼요. 녹음을 한 다음에 이거를 녹취로 쫙 풀고 사인을 하면 그게 1차 진술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육하원칙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한 번 하고 부장님한테도 한 번 하고 전도사님한테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하고 경찰한테도 하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요원한테도 얘기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 진술을 시키면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이걸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녹음하셔야 돼요. 당사자 간의 녹음과 녹취는 허락받지 아니하여도 합법입니다. 근데 제3자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녹음 볼래?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허락 안 받고도 그냥 녹음을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요 사안,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요 사안 처리를 할 때 막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들 있어요. 특히 가해자 주장하는 분들. 아, 원래 그 친구가 그런 애 아니고 굉장히 성실하고 찬양 간다고 괜찮은 애인데 실수한 것 같다고. 이러면은 가해자를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들은 목사님은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사안 파악을 했고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원칙대로 주님 말씀 위에 서가지고 온전하게 해결하겠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 제가 성폭력 대처 매뉴얼, 우리 교단은 성폭력 대처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어요. 꼭 그걸 참고해가지고 하세요. 교단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단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 가해자의 전입경성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피해자입니다. 이 친구를 보호하고 이 친구에게 어떤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또 이 친구를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력이 없다? 그럼 피해자 입각해서 가야 돼요. 피해자에게 맞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애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범죄고 이 교회 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신고의무자예요. 이거 경찰에 넘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 노예에서 강의하면서도 주저하지 말고 넘기라고 해요. 주저하지 말고. 이 아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전 뭐라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그 사람 한 명 따지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꼭 이럴 땐 교회 공동,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여러 개 된다면 이 가해자의 전인격성이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좋다. 근데 그런 여러 개 안 된다 하면 피해자 보호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꼭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계속 가보자. 요런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보세요. 성적인 표현을 이 사람들은 재밌게 분위기 좋게 농담으로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동료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의 자녀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사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솔로인 경우에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혼자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알겠죠? 내가 기혼자인데 마음이 자꾸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담 받으시라고요. 상담 받으면 좋아집니다. 상담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방송 보면 자꾸 상담하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이라고. 그게 듣는 게 무슨 상담이에요, 진짜. 상담이 그렇게 단순한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상담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꼭 상담 받으세요. 자, 그래 넘어가고요. 이성교제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건데 청소년부 교육하러 애들한테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20대들도 30대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양성 사이에 에티켓은 좀 있어야 된다. 갈게요. 1번 여자친구가 웃을 때마다 때리는 거, 남자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 4위는 화장했는데 볼살코 집기. 선크림 바르는데 볼살코 집어서 선크림 요만큼 파여가지고 요만큼만 익어가지고 LGTS 좌익수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거 3위는 여자애들이 머리 때리기 싫어한대. 머리 때리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고.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거 3위는 뱃살 덜렁살 꼬집고 와 인간 튜브 요거 덜렁살 아까 말씀드렸고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 2위는 볼살 꼬집으면서 애기 치고 하는 거. 볼 꼬집으면 우리 애기 어떡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이 싫어하는 거 2위는 머리 안 감았는데 머리 만지기.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하는데 모자 벗기고 정수리 냄새 맡으면서 쉰내라고 하기. 또는 고데기를 30분씩 하고 왔는데 갑자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가 졌네 고속도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학생 남학생이 싫어하는 스킨십 1위는 뭐였냐? 여자 1위는 급격한 스킨십 진도 나가기였어요. 난 손만 잡고 싶은데 얘는 껴안으려고 그러고, 난 껴안고 싶은데 얘는 뽀뽀하려고 그러고, 난 뽀뽀를 하고 싶은데 얘는 키스하려고 그러고, 난 키스만 하고 싶은데 손이 내 가슴 위로 올라와. 근데 이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 극혐이라고 합니다. 극혐이라고 애들이. 그럼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거 1위는 뭐냐?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 연천군부터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의 60-70%가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막 여자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I'm hungry, come on, I'm ready now!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동상이몽이 너무 심하구나. 이러다가 막 문제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 다다음 주 와가지고 에티켓, 에틱, 그다음 에토스라는 3단계의 원리로 애들 성교를 할 겁니다. 우리 중고등 선생님도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흔없게 고정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독교란 건 영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성을 보면은 성 그 자체, 육체, 신체, 자극, 말초신경 이런 얘기만 하고 포르노, 몰카 이런 얘기만 하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너무 영적인 얘기만 꺼내요. 건강한 기독교의 관점은 영과 혼과 몸이 통전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 성교육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마인드, 이 방향, 이 흐름을 견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한마디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뭐 할 때 실수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남녀공학이 있어요. 남녀공학. 그죠? 남녀공학을 성별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이 정도 이제 한 2시간 배웠으면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남녀공학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남녀공학. 양성학교? 양성학교 다녔어요. 네. 또 그냥 학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학교도 좋아요. 네. 그것도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남녀공학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필요한 뭐가 쓰면 좋겠다 싶은 말. 네. 뭐라 그래? 혼성학교. 성인지 감성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에요. 훌륭합니다. 역시 핑크핑크 하잖아요. 네, 역시 성인지 감성이 뛰어나니까 핑크핑크. 참고로 핑크색은 여자색이 아닙니다. 핑크색은 원래 남자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겠다고 미국에서 1960년대 핑크를 여자의 색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1900년대 초까지는 남자의 색깔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지금 빨리 보내보세요. 시간이 3시라서 바로바로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지 앞으로 빨리 넘겨주세요. 네. 나이대별로 아이들과의 스킨십은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 충분히 스킨십 하셔도 되는데 아이가 꺼려하거나 원치 않나 하면 바로 끊으시고 뽀뽀는 다 하지 마시고 어린애기들 무릎에 앉히거나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얘를 뭐 닦아준다거나 뭘 흘려다 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 안 와가지고 엉덩이 토닥토닥 궁디 팡팡 하는 분들인데 그거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것도 그런 것도 가급적 안 하시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쯤 되면 애들 어깨 주무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애들 무릎에 무조건 앉히지 마세요. 고학년 되면은. 그리고 아이들하고 사적으로 만났는데 자꾸 막 애들 막 볼 꼬집고 귀 만지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 저 굉장히 그것도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학생들 이렇게 어깨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어깨 잡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어깨 동무하고 다니는 분들.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보면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내가 이거 어깨 동무 얘하고 여학생 또는 남학생이랑 어깨 동무 안 했다고 얘랑 안 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들끼리 선거 관련된 장난을 치며 놀 때 제재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성희롱이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조건 제재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부장님들 선생님이든 교육자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에 훨씬 큰일 생길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이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성희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 10월 17일 날 교원지법이 개정되면서 선생님에 대한 성희롱이 1회만 발생해도 7일 이내 강제전학 또는 14일 이내 퇴학입니다. 지금 법이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들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 올 때도 애들한테 주의해야 될 내용 그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해보죠. 교회 어른께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회사도 아니고 해서 신고도 안 되는데 난감하다.
교회에서도 이런 성고충위원회,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애들끼리 모여서 식구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교회 어른들께서 이런 그 과도한 스킨십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저 악수할 때 손바닥 간지럽히시고 이러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성희롱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이거 어렵다니까요. 부장님한테,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20대 초반의 직원한테 제가 누구누구 직원은 섹시한데 말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의 직원이 저를 바라보면서 대표님 오늘따라 살아있으시네. 장난 아니야. 와, 죽여주시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말을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주변 분들하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 특히 목사님이나 담당 교역자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할 부분입니다. 이건 교회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되게 오래됐는데 안 고쳐지던데. 목사님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이면 노예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예, 이건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징계위원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는 노예에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근데 교회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캠페인을 하든 뭔가 결단을 내리든 권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럼 피해자가 왜 피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나한테 오시면은 바로 손 놓으세요. 바로 끄는 게 좋아요. 그럼 혼자서 어렵죠. 그럼 옆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 약간 위험하신데 옆 사람이 좀 말을 좀 해주세요. 같이 말을 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집단적으로. 제가 보통 회의할 때 그랬어요. 교사회를 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집단의 의견으로 돌려가지고 그 의견을 딱 정리했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모 교단인데 조금 심한 분이 계셔서, 이분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교회 여신도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예 재판국에다 재판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어요. 타교단이긴 한데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교육부, 중등부, 교사 일동에서 공식적으로 서신을 전달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객관화 시켜버려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교사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또는 어린이부 교사회 일동으로 일동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 내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뭐 요구한다고 하면 좀 너무 센 느낌일 수 있으니까 요청한다 등 공식적으로 집단으로 움직이세요. 개인으로 안 되면 집단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담임 목사님 얘기도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집단으로 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애들이 모여서 식구금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일단 안 하는 게 맞죠? 자, 생각해보세요. 롯데리아 가서 탕수육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중국집 가서 피자 두 판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 야동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주의를 좀 주세요. 니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아는데 그걸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니들끼리 품번을 공유할 거면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목사님 오늘도 봤어요, 교재를 통해서. 자, 이게 목사님 오늘도 봤어요. 목사님 봤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도 야동 봤어요예요. 이게 야동 봤어요라는 제가 애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걸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딴 겁니다. 참고해서 여기 야동에 관련돼서 있으니까 자유행위 관련해서 넣어놓고 주제를 여기 8과인데 1과는 서론이고 2과가 이제 그 양성의 창조 원리, 3과가 야동, 4과가 자유행위, 5과가 연애, 6과가 스킨십, 7과가 사고, 책임질 수 없는 일, 성병, 임신 거고요. 8과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이분 너무 아름다우시다. 삼행시 주셨어요. 성인지, 성북교회, 인성팅은 지연이다. 지연이 누구세요? 지연이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대단해요. 누가 썼는지. 지연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매님이신가 봐요. 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할 때 혼전 수교를 지키지 않아서 못 간다. 그거를 죄라고 말해서 못 가겠다고 한 친구를 어떻게 말해야 전도할 수 있는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말에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관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처음에 막 부흥하고 막 한참 재밌을 때 어떻게 되면 한 달에 2번씩 파자마 파티를 했어요. 저는 애들이랑 파자마 파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랑 우리 그 교회 애들이 친구 하나씩 데려서 맨날 바다와티아 먹고 거기다 뭐 맨날 먹고 야식 먹고 영화 보고 맨날 놀고 막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신뢰가 쌓이고 저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서로 충분히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애들이 막 오더라고요. 물론 다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전도지 일을 천장 만장 부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게. 파자마 파트 한 번이 훨씬 좋다니까 이게. 물론 부모님이 동의한 다음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관계성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말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이거는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말 실수를 해가지고 상처를 입은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혼전순결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 기독교적 개념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10계명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란 말이 있죠. 그 간음을 히브리어 원어와 고대 근동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구약 시대는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국가 제도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간통한 겁니까? 다 간음한 거고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부인을 둘이나 뒀던 저 거시기 누구야 저기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저기 저 이삭이 아빠 이름 뭐죠? 이삭이 아빠? 예. 그러니까 그 집도 보면 부인이 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도 간음했으니까 지옥 가야겠네? 혼전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 개념은 시점으로 순결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리로, 책임의 원리로, 또한 이것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사회적인 측면까지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화와 가치관과 성윤리 이것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신전 사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풍습이 고대 근동사에 너무나 일반적이었어요. 목사님이든 뭐 무당이든 이 사람들이랑 잠자리라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어떤 원천과 복의 어떤 근원 같은 개념이고 이 성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함부로 착취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구약 시대는 성인 남자이면서 주인, 마스터라는 사람이 여자 노예나 여자 어린이, 특히 남자 어린이의 성을 강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것을 예방하고 거부한다. 우리 야훼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경계한다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바람피지 말라는 것도 맞아. 맞는데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맨날 그 소리만 하면은 혼전순결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결혼한 분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혼후순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결혼한 분들? 남편이랑 아내랑 사랑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결혼 10년 차 이상 부부의 36%가 섹스리스예요. 섹스리스란 게 뭐냐? 한 달에 1회 이상 사랑을 못 나누는 관계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년에 10회 이상 부부간에 사랑을 못 나누는 걸 섹스리스라. 이건 병이에요. 병. 섹스리스는 병이에요. 이런 집이 36%입니다. 혼전순결보다 무서운 게 혼순결이에요. 강제 순결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후에 외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단순히 순결이라는 걸 결혼 전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강간을 당했어. 그럼 난 더러워진 겁니까? 내 몸은 더러워진 몸이에요? 내 죄입니까 그게? 강간범이 나쁜 놈이지? 단순하게 성기가 삽입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면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어. 그러면 이거는 혼전순결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순결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담이랑 하와가 처음에 옷을 다 벗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소리 하죠? 일단 이 여성과 남성 이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는 관계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신앙적인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절대 성관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성을 그건 남용하는 거라고 잘 생각해요. 그다음 두 번째, 모두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내 부모님 내지는 내 보호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오케이. 그럼 3단계로 넘어가요.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계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적어도 저는 고등학생까지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고등학생까지는 성관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무조건 안 좋아요. 그거는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는 20살 이후에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40살이면 되고 50살이면 또 되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나이 40, 50 먹고도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도 못하는 관계, 인스턴트처럼 가벼운 관계,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에 빠지는 사람들, 그건 성을 다 모르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고 모두에게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계라면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인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나중에 결혼도 하고 책임도 지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결혼 전후의 성관계, 성기삽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외도는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불륜저들인 인간들 진짜 많아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별의별 여자 남자를 다 만났어. 그러면 그거는 순결한 겁니까? 순결 안 한 겁니까? 성기삽입 안 됐으니까 순결한 거예요? 정신은 영혼은 썩어 있는데? 단순하게 성기삽입으로 판단하지 말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걸로 고민하는 분 계시면은 내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하게 또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털어놓은 적이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봐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하시고 정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 기지촌이란 거 아세요? 군산에 가면, 제가 군산 출신인데 군산에 가면 A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메리카 타운이에요. 미군들이 한국 여자들을 임신시켜놓고 애기 낳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 A타운에 있는 여성들 중에 그 아이를 끝까지 기르고 잘 성장시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혼전순결 없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의 원리에는 많은 내용들 정말 일희일비하면 안 돼. 함부로 분다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많은 맥락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신앙인이라면 배제와 차별보다는 포용과 수용, 기도가 저는 더욱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상처 입을 때 손잡아주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정지하고 쫓아내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뭐 성북교회 담임도 아니고 여러분 교육목사도 아니고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신학자로서 지난 20년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성교육 전문가로 계속 활동해보고 수많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결과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성기삽입 시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관계성으로, 신뢰성으로, 책임성으로 판단하시는 게 저는 더욱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배 후 선생님과 학생 개인적 카톡 따로 만나면 괜찮은가요?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면 문제없는데요. 이성으로 만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방한 거잖아요. 밥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성으로 만나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만나서 요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신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임원들을 꼭 데려가지. 꼭 나중에 딴소리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애들 중에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운 애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애들이 정말 착하고 깜찍하고 귀엽고 그런 애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운 애들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걸리잖아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 떠나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임원 애들을 꼭 데리고 신방을 가요. 여러 복수의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깊은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꼭 녹음이라도 하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왜냐?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인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여러분 살 길도 찾아야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한두 명 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또 덕이 돼요. 이 선생님 한 명 억울하게 가버리면 교회가 또 막 분열, 조직이 깨져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네, 진짜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